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에 어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또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울고 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추가 부양책 협상 중단을 언급해서 수직 낙하했던 증시는 같은 날 밤에 또 말을 바꿔서 항공사 지원책을 포함한 일부 부양책에 대한 타결 가능성을 촉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3대 주요 지수는 일대 2% 가까운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상승 출발한 지수들은 장중 내내 큰 급등락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지난 7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협상을 사실상 보이콧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고꾸라졌던 증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트위터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10시경 정부와 의회는 25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사 지원 방안과 1,350억 달러 상당의 소상공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승인해야 하며 자신 또한 이에 사인할 것이라는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즉 포괄적인 부양책 도입에는 비관적이지만 이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면 10개 정도 방안을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묘한 일부 부양책은 조만간 도입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코로나 증상이 전혀 없었고 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소재주가 2.6%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내부 소비재와 산업주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먼저 이 소규모 부양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통령이 항공업계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아메리칸 항공과 또 유나이티드 항공, 스피릿 에어라인 등이 4에서 5%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여타 항공사들도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석유회사 쉐보론은 오늘 기준으로 엑소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422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주가는 2.1% 상승했고요. 한편 크루즈들도 이날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JP모건이 아마 내년도에는 레저와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이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이런 노트를 내놓으면서 이 로열 캐리비안과 카니발 또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등이 일제히 2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목표 주가 상향 후에 3.1% 올랐고요. 태양열 발전 시스템 기업인 선웍스는 3분기 낙관적인 예약률을 발표하면서 45%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적인 부양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항공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크루즈 업종도 많이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전일 추가 부양안 중단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일부 번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의 정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쪽 관련된 섹터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국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찾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최근에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매수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추석 그 주 월요일부터 누적으로 약 1조 원 넘는 그런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는 아무래도 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 역시 금융투자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형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기대가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자동차와 화학 업종인데요. 이 자동차와 화학 업종의 중심 종목들은 이미 주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관련된 이제 부품업체나 이런 좀 중형주단의 PBR이 낮은 종목들을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전 8시 반경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마감쯤에는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 실적이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금융업종, 뭐 은행이나 증권, 보험을 통틀어서 이제 금융업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 자동차, 화학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중심으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